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대만과 중국의 갈등도 언제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신들은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같은 듯 보이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르다는데요. 특히 국민성이 가장 차이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쟁으로 러시아에 대응하지만 대만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신들의 이러한 말에도 대만은 다시 한국을 찾아와 군사동맹을 제안하고 있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최근 평화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낙관적 관측이 하루 만에 후퇴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군사활동을 줄이겠다고 밝힌 주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키이우 주변에 배치한 소규모 군대와 기동부대인 대대전술단을 재배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배치된 러시아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하며 러시아군이 전열을 정비해 다른 곳으로 병력을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평화협상 다음 날인 3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북부 전선의 체르니히우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는 오히려 전보다 강화하는 모양새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벌써 한 달 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강한 의지와 서방 국가들의 무기 및 물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대만은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우려 전 세계가 합심하는 것처럼 대만이 침공을 받더라도 전 세계가 도와주고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개입해 대만을 도와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인들 중 일부는 미국이 아닌 일본군이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 사태 때 미국이 우크라에 직접적 파견을 안 해 나온 주장이라는데요. 대만은 이처럼 자신들이 싸울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어떤 나라가 도와줄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편 대만이 이처럼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은 바로 대만의 반도체 때문인데요. 반도체 패권 장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대만의 반도체가 중국에 넘어간다면 세계가 한순간에 마비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러한 대만의 태도와 대만의 군복무를 보며 대만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수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까다로운 타이완 섬 해안의 일시에 대거 상륙하기는 힘들어 초기엔 고전하리라는 분석도 있지만 타이완과 미국 등지의 군사 전문가 중에서 타이완군이 중국군에 맞서 전선을 지켜내리라고 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타이완 국민에게는 이런 위기감이나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여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는 정말 우크라이나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경제적 능력이 약해 무기가 없어도 악으로 버티는 국민성이 있지만 대만은 이제 곧 한국과 일본의 경제에 견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번영으로 인해 군 복무 기피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7월 중순 타이완 일간지 이티투데이가 20세 이상 2,64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싸우겠다, 가족의 참전을 막지 않겠다는 응답이 40.9%에 그쳤는데요. 49.1%는 싸우지 않겠다였습니다. 특히 현재 대만은 우크라이나 같은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이해가지 않는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2000년 이전까지 18세 이상의 타이완 남성은 2년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줄어서 2016년부터는 4개월간 기초 군사훈련만 하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기간도 일부 사격훈련을 제외하곤 낙엽 쓸고 예비 타이어 옮기고 잡초 뽑는 것으로 보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병사들은 스스로를 부모의 과보호 속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얼굴을 붉히는 딸기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만 항공특수사령부의 한 장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세상의 어느 전문직 일이 4개월 만에 능숙해질 수 있느냐고 한탄했습니다. 이에 작년 7월 한 여론조사엔 대만 국민의 75.2%가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공영 국제방송인 DW는 지난 5월 타이완 현지 보도에서 예비군도 70만 명 있지만 이들이 기꺼이 싸우리라고 착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했으며 예비군은 2년마다 7일간 소집되지만 대부분 하루 모이고 끝난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군대의 심각성은 대만을 도와주겠다고 한 미국에서도 느끼고 있는데요. 대만군과 협력해 온 미군 장교들은 군 장교들은 인류라고 평합니다. 하지만 4개월 훈련한 병사들은 사정이 다르며 대만 국민들조차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의 저널리스트인 폴 후앙은 작년 2월 미국의 외교안보 저널인 포린 폴리시의 타이완군은 빈껍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육해 공군 정원은 18만 8천 명인데 실제로는 15만 3천 명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현재 징집 대상 연령층에선 4개월 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어떻게 맥도날드 햄버거로 급속도로 살을 찌웠는지 정보가 돌기도 하며, 후앙은 대만 섬의 최전선을 지키는 기갑기계와 포병도 필요 병력의 60에서 8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재 세계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작 대만은 자국의 위험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대만인들은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느긋한 것일까요? 이에 외국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은 중국이 침공하면 전 세계가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이 국제적 평판이 추락하는 것을 꺼려 침공 못한다. 미국 같은 나라가 개입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심지어 중국이 경제력으로도 대만을 삼킬 수 있는데 왜 굳이 무력을 쓰겠느냐는 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만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미국은 사실 타이완을 방어할 조약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중국 정부가 발끈하자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바뀐 것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죠.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중국의 침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이런 모호성 속에서 미 육군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1년 넘게 대만군을 훈련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외신들의 이런 심각성 보도에도 자주국 방력을 키우는 대신 돌연 한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대만이 한국과의 동맹을 원하는 모습은 다소 의아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양국 모두 반도체가 국가 주요 산업이며 양국의 반도체는 1위를 다투는 경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항상 국방력을 키우고 있으며 공격과 방어 모두 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마저 한국이 대만의 편을 들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해 유사시 대만 편을 들 것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혼자서도 중국의 위협이 되고 부담이 되는데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대만의 편에 서면 중국이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반도체, 차세대 이동 통신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미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작년 5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자 한국은 비핵국가 중 최초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당근을 제공했고, 이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만은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성사시키려면 한국에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고 개발협력의 노력을 보여야 협력이 성사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미국 등을 비롯해 해외에 공장을 지어왔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경쟁 상대이기에 일본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등의 도발까지 보여왔는데요. 대만이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한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에 투자를 해 얻을 게 많겠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존재하며 한국과 미국은 서로 도움을 주는 법적인 조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 대만과의 협력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으로 수송되는 석유와 가스의 경로가 막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오는 대부분의 선박은 대만 앞바다를 지나서 옵니다. 따라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그 경로가 위태로워져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주둔도 위태로워져 또 다른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다며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들이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발벗고 나서서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대만은 지금부터라도 자주국 방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자주국 방력 없이 서방 국가들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